미분을 다항함수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두시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응용편에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응용이 우리 미분 계수 정의를 할 때 맨 처음에 그래프 그려가지고 한없이 점을 가깝게 가면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미분 계수다 라고 정의를 했었지, 그지? 접선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접선의 기울기를 결국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겠구나. 여기로 이제 접근하면 되겠어요. 내용 한번 볼게요. 접선 첫 번째 박스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런 용어를 보면 아까 했듯이 연속 확인하고 미분 계수 있다 확인하고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하면 a에서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의미가 오른쪽 그림에서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까지 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동그라미 칩시다. 위의 점에서 이렇게 되겠어요. 위의 점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어떤 fx 주어진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이거 자체가 미분 계수의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그림 그렸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위의 점에서의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미분 계수 정의에 따라 그 점의 x 좌표를 도함수에다가 뿅 집어넣은 미분 계수가 되더라. 가장 기본적인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식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의 점이 지금은 뭐가 되냐면 접점이 돼요. 저거나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다시피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거기를 지나는 접선을 직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맞죠? 동시에 어딜 지나가게 되는 거야? 그 점을 지나가게 되는 거지. 왜? 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a, fa를 지난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인 어떤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는 말 그대로 미분 계수 정의니까 미분에서 x좌표 넣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했다 그러면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그냥 쉽게 할 텐데, 우리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여기 공백 부분에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총 이제 절편까지 뭐 필요 없는 거긴 한데 4가지 정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목은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자, 1학년 도형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첫 번째, 어떤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m이고요. y 절편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n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장 이 정보대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종영아 뭐가 되니? y는 그렇지, mx 더하기 n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잘했어요. 자, 정보 하나를 바꿔보겠습니다. 기울기는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는 y 절편이 아니라 이 직선이 지나는 점 x1, y1 이라고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도출하는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번 배웠잖아요, 그지? 결론만 정리를 할게요. 이럴 때는 바로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거냐? 아까처럼 y는요 기울기 m 쓸 거야. 이게 x의 계수가 되는데 지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 좌표 더하기 y 좌표라고 한꺼번에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 정보도 없애볼게요.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x1, y1, x2, y2라고 해볼게요.
사실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직선의 길기 그냥 구할 수 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우리 먼저 배웠던 평균 변화율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나는 점이 두 점이나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했다. 그 다음에 지난 점이 있다. 2번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써보면 기울기부터 구해 볼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보통 공식들이 뒤에서 앞으로 빼고 있으니까 우리도 2번에서 1번을 뺄게요. y좌표도 순서 맞춰서 빼면 기울기가 될 거고, 2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 곱하기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둘 중에 뭐 앞에 거 쓸게요. x1 더하기 y좌표 y1 이렇게 한 방에 적어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 뭐 크게 여기 우리 미분 파트에서는 쓰지는 않을 건데 이게 특징이 있는 내용이라서 적어 드릴게요.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 즉 직선이 축과 만나는 점을 줬어요. 이렇게 되면 식을 좀 이쁘게 적어줄 수 있다. 결론만 또 얘기를 하면 절편을요, x 아래쪽에 y 아래쪽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a분의 x와 b분의 y를 더해서 는 1이야 이렇게 세워주면 x절편, y절편이 각각 a, b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x절편은 y에 0 넣으면 되잖아, 그지? y 0 넣으면 x는 a 이렇게 될 거고,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되니까 y는 b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돌아갈게요. 여기 네모 박스에 접선의 방정식 이 공식은 외우는 거 아니다. 왜? 이거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내용대로 그냥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그치? 한번 봐봐. 기울기는 f'a라고 구해놨어.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뭡니까? a, fa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리한 식에 따르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적지마. y는 기울기 f'a에다가 어때요? 지난 점이 있으니까 열어주라고 했죠.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이 그냥 왼쪽에 있는 조 녀석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외울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이 첫 번째 유형이 곡선 위에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기울기 구하기가 쉽다 입니다. 알겠죠? 왜? 미분해서 넣으면 되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예시 보면 곡선 위의 점, 그래서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위의 점, 위의 점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가 쉽다. 미분해서 x좌표 넣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x좌표 넣고요. 2컴마이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되겠죠. 자, 유형 하나 정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이번에는 접점의 좌표,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 접점의 좌표 a, fa가 주어지면 이게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미분해서 x좌표 집어넣어서 기울기 구하고요. 방금 했던 대로 기울기와 지난 점이 있을 때 집어넣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한다. 끝입니다. 알겠죠?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쭉 내려갈게요. 2번 두 번째 유형이야. 이번에는 기울기만 주어져 있어요. 접선이긴 한데 그것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한번 보죠. fx에 접한대요. 접하니까 접선 거 같아.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할 건 뭐냐면 어머나 접점이 위에처럼 첫 번째 유형처럼 접점이 주어졌나요? 없나요? 없지. 어디서 접한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지? 접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미분해서 그 접점에 x좌표를 넣는 거였거든. 근데 접점이 없으면 기울기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접선의 방정식 얘기가 나오면 접점을 찾아야 돼요. 위에는 접점이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은 접점 얘기가 없어. 그렇다면 접점을 내가 만들어요. 알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접점이 꼭 있어야 돼.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접점이 없으면 내가 접점 만든다. 그래서 지금 fx라는 곡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접점을
보통 x좌표를 t, y좌표는 그거 넣은 것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따라서는 여기를 a로 잡는 교과서도 있어요. 문제집도 있어요. 이거는 뭐 편의상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보통의 문제집들이 x좌표를 t로 잡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t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1번처럼 첫 번째 유형처럼 접점을 만들었으면 기울기 구하기는 일단 돼. 미분해서 뭐 넣으면 되니까? t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는 지금 알파로 뒀죠.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옆에 거랑 비교하면서 할게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접점에 x좌표를 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뭐가 주어져 있다고? 그 기울기가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제 함수들이 다항 함수 드릴 텐데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t에 대한 몇 차식이 될 거고 우변은 m이라는 어떤 숫자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돼요. 즉 요걸 만족하는 t를 찾으면 뭘 찾게 되는 거야? 그 해가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은 접점의 x좌표를 찾게 하는 단서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t를 찾고 나면 그것의 함수값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형 1로 올라가는 거야. 왜? 접점 정보를 찾았고 기울기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기울기 있고 지나는 점이 있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 뒤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한 장 넘어가 보자. 이따가 쭉 정리해서 마지막에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볼게요. 제목은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야. 이 상황을 잠깐 볼게. 네모 박스 봅시다. x1, y1에서 fx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느낌이 x1, y1이 y1이 접점이니? 저기에서 fx에 그었다라는 느낌이니까 뭔가 접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접점 얘기를 하려면 1번 유형처럼 fx 위의 점 몇 컴마 몇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을 잠깐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러분들 그려봐요. f 함수가 대략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요. y는 fx.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이 얘기하는 게 위의 점이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곡선 위가 아닌 그 바깥쪽에 있다고 예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x1, y1의 위치 점이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얘기하자면 x1, y1은 곡선 위의 점이 아니지. 곡선 위의 점이 아니지. 그러면 이거 기울기 구할 때 미분해서 x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미분 계수 정의가 곡선 위의 점을 x좌표를 넣어야 되거든. 위의 점이 아니잖아, 그치?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것저것 짬뽕 돼가지고 기울기 구할 때 미분해서 넣기로 했잖아요. 이것만 기억한단 말이야. 안 돼요. 그거는 위의 점일 때만 그래. 자, 그래서 얘는 위의 점이 아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뭐가 없어? 역시나 접점 정보가 없는 거야. 맞지? 지금 접점이 여기 있는데 이 정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밖의 점에서 그었더니 여기도 접점 없어요. 접점 없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만들어 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접점을 만듭니다. 만들기. 그래서 어떻게 t, ft 요 정도로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 쌤이 물음표 써놨던 여기 좌표를 t, ft 정도로 세팅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접점을 어쨌든 x좌표 t라고 세팅해놨어요.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 미분해서 t를 넣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녀석은 아까 봤듯이 t에 대한 식으로 나오지. 어떤 값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지?
t에 대한 식으로 일단 쓸 거예요. 기울기 자체는. 근데 우리가 가진 정보가 뭐가 있어요? x1, y1을 지난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접점이니까 t, ft가 접점이니까 얘도 지나는 점인 거야. 그러면 아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세 번째 유형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었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있었죠. 또는 2번으로 가면 기울기, 아까 이 요거는 미분에서 t 넣을 거니까 f't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건데 그게 기울기야. 그 기울기와 t, ft를 지난다라는 정보로 2번 직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세우고 나면 최종적으로 뭘 이용하면 돼? x1, y1이라는 요거 구체적으로 뭐 1, 2, 5,3 이런 구체적인 숫자거든. 이거를 지나니까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최종적으로는 뭘 찾게 돼요? t를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시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에 요 유형이 사실 쓸 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몇 번 풀어보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가 딱 정해질 거야. 알겠지? 그거 잠깐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3번, 괄호 3번까지 했는데 뒤로 넘어가서 한번 요거 적용해 봅시다. 필수 예제 1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1번에 1번 곡선 y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x에 대한 3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메모할 거는 위의 점입니다. 짠! 너무나도 편해요. 왜요? 위의 점이 주어지면 미분해서 x좌표만 넣으면 그게 기울기가 되니까. 맞죠? 그럼 요거는 1,2니까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게 5다라고 하면 a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b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1,2 지나요 라고 해서 b를 구할 수 있겠지.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그지?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3차 함수로 정의했는데 위에 두 점이니까 일단 때려놓고 보는 거죠. 그죠? 1,3 넣고 2,c 넣어서 관계식을 찾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의 점이니까 미분해서 x좌표 1 넣고 미분해서 x좌표 2 넣고 했을 때 둘이 서로 어떻다?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거 잠깐 볼게요. 두 번째 거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하실 거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볼게요. 나중에 되면 우리가 뭐 기울기만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막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봐야 돼. 그려본 적은 없지만 3차 함수인데 잘 봐. 3차 함수인데 개수가 양수지.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봐. 극한을. 그럼 3차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거기에 양수 2를 곱하면 여전히 양수지. 그럼 얘는 x가 커질수록 계속 커지는 형태로 그려져. 알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할 얘기지만 3차 함수는 2차 함수보다 한 번 더 꼬부라지게 그려진다. 일반적으로는 그래.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네, 그렇구나 정도만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3, 2,c 위에 점이 있는데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더래. 무슨 얘기냐? 요 정도의 1,3이 있다라고 하고요. 요 정도의 2,c가 있어서 거기에서의 접선을 그어 보니까 얘네 둘이 기울기가 같더라라는 의미야. 그 말은 뭐냐면 얘네 둘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요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네. 뭐 요 정도 해석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첫 번째 유형이 되는데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곡선 위의 점, 얘네 둘 다 위의 점을 가져왔어요. 수직 이거 나중에 할게. 똑같네. 1번 곡선 위의 점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기울기 구하기가 쉬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은 요거를 이제 fx라고 두면 나중에 함수값 구하는 모양을 잡기가 좋아. fx라고 한다 그러면 f'x는 요건 제가 할게. 그냥 보세요.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요 미분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 다음 함수 미분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위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미분한 것에 x좌표 집어넣으면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이거 8이 되겠다. 그지? 따라서 기울기 구했고 1,2는 접점이니까 접점 정보가 있었으니까 지나는 점이라서 기울기 지나는 점 방정식 세울 수 있죠. 끝입니다. 괜찮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2번 잠깐 봅시다. 곡선 위의 점 1,1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래. 방금 구한 것의 수직이래. 수직 얘기는 민서야 뭐밖에 없어? 뭐가? 기울기 곱. 그렇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8이었잖아. 그럼 이 녀석 우리가 구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점 1,1을 지난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 앞에 개념에서 수직인 직선 구하는 그 개념이야. 넘어갈게요. 그래서 위에 점이 주어지면 사실상 할 게 별로 없어요. 미분해서 집어넣는 것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기울기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접점 정보가 없네. 이렇게 떠올려주면 좋겠다. 접점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접점 세팅 하자고요. 문제 한번 봅시다. 2차 함수에 접하고 첫 번째 기울기가 3이래요.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접점이 없네. 이게 먼저 와닿아야 돼.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 정보를 세팅을 합니다. t, ft 요거를 fx라고 할게요. fx라고 한다 그러면 ft. 그래서 나중에 적어줄 때는 좀 짧다. 지금처럼 짧다 싶으면 그대로 다 적어줍니다. t 넣어서 t제곱 빼기 3t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당장 뭘 할 수 있냐면 미분해서 x좌표인 t를 넣어서 이게 기울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접점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분하면 2x 빼기 3이고요. x자리에 t를 넣을 거니까 2t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 얘기지만 어차피 t도 문자잖아. 그치? 그러면 미분해서 t를 넣는다는 개념 말고요. 직접적으로 그냥 얘를 t로 보고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기울기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3이라고 했거든. 요게 3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t는 3이 되겠고요. t가 3이 되면 접점 정보도 딱 찾아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3이면 3,0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따라서 기울기는 이미 주어져 있었으니까 기울기가 3이고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입니다. 오케이. 자, x축의 평행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x축에 평행하니까, 그치? x가 아무리 증가해도 y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기울기가 0이다인데 요거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요, 얘가 2차 함수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미분 안 해도 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리고 x제곱 빼기 3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려면 접선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기울기가 양수거나 음수가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꼭지점의 x좌표라서 접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만 다룰 건 아니거든. 그래서 미분도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요. 조금 전에 접점 좌표를 t, ft라고 잡았잖아. 그치? 그래서 미분해서 기울기가 t점에서 기울기가 2t 빼기 3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울기가 0이 될 때니까 2t 빼기 3은 0이 되는 t를 찾아오면 그 t 값이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계속 위에 점 세팅한 거니까. 그래서 t가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아하, 따라서 여기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저 접점의 x좌표는 2분의 3이야. 그렇다면 y좌표는 저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y좌표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돼요? y는 얼마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전에 꼭지점에 y좌표 또는 2분의 3을 집어넣은 이 y값이 뒤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더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직선 x 플러스 9y는 3의 수직이고 수직 얘기가 나왔네요. 이거는 그냥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울기 구해볼게요. 굳이 한번 구해보면 9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9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요.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면 그것의 수직인 직선은 9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9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9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접점 정보가 없죠, 그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접점을 x좌표를 t로 세팅하고 이 녀석을 fx라고 할게요. 그래서 ft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해서 미분해서 t를 넣는 거 아니면 x를 t로 바꿔놓고 미분하면 3t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3t 제곱 플러스 6t 이게 f't가 되는데 접점에서 기울기를 구한 거고 그게 9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3으로 나누면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될 거고요. 그걸 만족하는 t값은 어머나 두 개가 있네. 하나가 마이너스 3, 또 하나는 1, 이렇게 되네요. 와, 접점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기울기가 9가 되도록 하는 접점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얘기해보면 접점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접선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요거 찾아주면 되겠죠. 짠짠. 뭐 y값 찾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래쪽에 요 그림은 그려놔봐.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얘도 대략 꼬불꼬불 이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y는 fx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까 x좌표가 마이너스 3 찾아놨었죠. 한 요 정도가 마이너스 3, 얼마짜리. 그 다음에 요 정도가 뭐 찾아놨냐면 1, 그래서 1, 얼마짜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접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기울기가 9가 된다는 얘기인데 똑같이 기울기가 9가 나오는 녀석이 1, 여기에 또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부터는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놓고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필수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0,-4에서 주어진 2차 함수의 근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왠지 느낌이 0,4가 얘 위에가 아닌 것 같잖아, 그치? 근데 확인은 해봐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밖에 있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0 넣으면 0인데 얘를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 그지? 그래서 밖에 있는 점이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이걸 그려봐. 얘는 2차 함수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고 나중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0,-4가 사실은 정확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2차 함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밖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4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괜찮지? 그렇게 되면 접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접점 정보를 꼭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3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대로 0,-4 정도를 찍어 놔요. 그런 다음 접선을 씩 그려서 여기가 접점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걸 보면 좋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접점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를 t,ft로 갈 건데 구체적으로 2차 함수 위에 점을 잡은 거니까 집어넣어서 t제곱 빼기 2t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지금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fx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fx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접점 세팅했으니까 왜 세팅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세팅한 거지. 그래서 미분한다가 되겠습니다. 기울기는요, 이거 안 적어도 돼, 그냥 보세요. 기울기는 미분해서 t를 집어넣는 거니까 t에 대한 식을 미분한다라고 봐도 괜찮아. 그래서 이 t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0,-4를 지난다는 정보는 최종적으로 이용하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는 점, 구체적으로 t에 대한 식이 있잖아. 숫자는 아니지만 요거 가지고 우리 아까 직선의 방정식 세웠던 몇 번째? 두 번째네요.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죠. 기울기 2t 빼기 2에다가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t 더하기 지나는 점의 y좌표 t제곱 빼기 2t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복잡한 유형이긴 해.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접선에 대해서 주어진 마지막 정보가 0,-4에서 그었다라는 얘기는 거꾸로는 이 직선이 여기 0,-4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x 자리에 0 넣고요. y 자리에 -4 넣고요. 성립한다라는 걸 정리하면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면 밑에다 잠깐 정리해볼게. -4는 x에다 0 넣으면 -t만 전개하면 돼요. 그럼 -2t제곱인데 뒤에 t제곱이 있으니까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2t 끝 이렇게 되네요. 와, 좀 간단하다 그지? 그래서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다는 게 이 얘기야. 하면 t제곱은 4니까 t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어머나, 접점이 두 개가 존재하네. 우리는 하나만 그려놓고 했는데 t값, x값이 2랑 -2가 있는 거야. 그쵸? 생각해보니까 0,-4라는 게 지금 y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죠? 맞나? y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조금 더 옳게 그려본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생겨서 요 정도에 있는데 요렇게 접선도 존재하고 요렇게 접선도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의 x좌표들을 찾아보니까 위에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3번 유형은요. 접점을 세팅하고 그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까지 모조리 구한 다음에 마지막 정보인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우리가 접점 정보에 x좌표로 뒀던 t 값을 구하게 되면 자동으로 접점 좌표,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요 뒤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